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마약을 덮은 세력과의 전쟁, 검찰편과 경찰편에 이어서 세 권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에 손과 발이 되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는 인천공항. 인천공항. 예, 세관 직원들에 대한 의혹을 방송하려고 합니다. 검역부터 수입 물품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국경과 같은 곳. 이게 이제 인천공항 아니겠습니까? 그 양주 이런 거 잘못 들여와도 막 거기서 막 그렇죠. 그럼요. 큰 문제를 삼는 데가 네. 세관인데. 가방 하나 뭐 네. 가격이 넘어가도 난리 그렇지. 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세금 추징하고. 네. 그런데 이렇게 보신 것처럼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주범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네. 프리패스 통과되었습니다. 문제는 저 당시에 세관 직원들이 택시 타는 곳까지도 안내를 해줬다는 거예요. VIP인가요? 그러게요. 네. 지난주 백혜련 경제의 말에 따르면은 인천국제공항은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병무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항경찰단, 국세청 등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네. 공항을, 특히 인천공항을 네. 작은 정부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네. 그런 곳이라고 말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곳을 지키고 있는 곳이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마약 밀반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일 듯 싶습니다. 네. 심지어 공항에 마약 탐지견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열린공감TV에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 네. 없었어요 그때? 네, 지난 3월 3일 날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 마약 탐지견이 공항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네. 취지의 보도를 했었는데요. 당시 보도 내용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2024년 7월 16일 날 백혜련 경정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당시 고강효 관세청장 등 그 경찰과 관세청 고위 간부 9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이틀 뒤에 예. 7월 18일 날 백경정은 지구대장으로 좌천됐습니다. 아, 고발했는데 고발했는데 이틀 뒤에 답이 왔군요. 네. 인사조치로. 그 19일 새벽에 백혜련 경정이 경고 통지를 받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공보준칙 위반. 아, 어이가 없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처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백경정은 당시 국회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세청, 경찰, 검찰 세 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 큰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은폐되고 있는 것이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 오늘은 저희 열린공감TV가 오랫동안 시간을 통해서 취재를 해온 인천국제공항 세관의 수상한 통관 의혹에 대해서 상세히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인천국제공항에 입국동과 웰컴동 이 공간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 자세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듯 싶은데요. 입국동, 네. 웰컴동. 네. 둘 다 좀 기능이 비슷해 보이는데. 한번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입국동은 네. 먼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안내가 있고 또 신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국 심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수화물을 찾게 되는데요. 네. 그렇지. 네, 수화물 찾기 전에 세관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국장으로 들어오는데 입국장 들어오기 전에도 심사대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는데 혹시 뭐
미리 신고한 사람들은 당연히 가는 거고 네.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음. 이 사람들 중에 좀 의심이 가는 사람들은 네. 세관에서 불러다가 따로 불러다가 네. 아. 네. 다시 한번 가방을 짐을 네. 체크하고 몸을 수색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 보통 비행기 안에서 요거 화면에 보시면 네. 저런 거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세관 그렇죠. 신고. 세관 신고 서류. 예전에 제가 한참 막말 파문 터졌을 때 그때 직업에다가 네. 네. 제가 욕설가라고 적었습니다. 소설가가 아니라 욕설가라고. 예. 진짜요? 예. 저 엉망으로 써도 별 네. 문제가 없더라고요. 저거 쓰고 예. 근데 나와요. 나와서 입국 심사를 합니다. 그 전에 그렇죠. 예전에는 코로나 때는 검역을 먼저 받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화물을 찾는 거죠. 네. 찾는 다음에 세관 그 심사 서류를 제출했을 때 뭔가 세관의 심사 그 서류를 받아야 할 심사를 받아야 할 물품을 갖고 들어왔으면은 네. 세관 통로 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대충 이제 사람들이 요즘은 좀 세관 절차가 간소화돼야 된다는 말들이 많아져가지고 빨리 그냥 그 웰컴동으로 나가버리게 하지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세관 직원들이 그렇게 서 있어요. 서 있다가 동태가 수상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그렇지. 예, 불러가지고 저쪽 세관 통로로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짐 검사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환영홀로 나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입국장하고 환영홀 사이에 이 문이 있는 거죠. 네. 그 문 사이에 보안 요원들이 쫙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네. 여기가 바로 게이트예요. 그렇죠. 아직 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비행기가 대한민국 영토에 떨어졌지만은 그렇죠.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네. 그 전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제 필터링하는 게 바로 세관 직원들의 역할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마치고 배웅을 나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웰컴동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국동과 웰컴동은 문 하나 사이지만은 네. 여기가 이제 국경선 같은 겁니다. 아, 딱 경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입국동에서 밖으로 나올 때는 일반 승객들은 당연히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 입국자 통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공항 직원들이라든가 네. 세관 직원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은 별도의 직원 통로가 있어요. 네. 글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즉 일반인과 똑같이 입국동에서 웰컴동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 직원 통로로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세관 옷을 입고 있는 여직원이 경비 직원 부스에서 신분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태그를 딱 해요. 네. 네. 그리고 외부로 그냥 휙 나가버립니다. 그걸 포착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빠져나가면서 주위를 탐색이라도 하듯이 한번 휙 둘러봐요. 이렇게. 예. 네. 그리고 어떤 눈치를 보면서 나가는 장면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관 직원이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뭐야? 이서 수상하지요. 예. 여행 갔다 온 거 아니잖아요. 그 큰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야. 네. 네. 아니 직원 통로로 안 나가고 왜 그러니까요. 일반 국민이 나오는 네. 통로로? 저 캐리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 저기 마약을 넣는다든지 뭐 네. 밀수품을 넣는다든지 그래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는 거죠. 저게 모르죠. 명품 가방에 들어가 있는지 어. 심지어 총기류가 들어가 있는지 네.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디론가 가져가서 배달하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이 너무 미심쩍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세관 직원 옷만 입고 있으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물품을 국내로 반입이 되는 건지 예. 어떻게 이런 세관 직원 옷을 입은 사람이 일반인 통로로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안 그 팀장이 있더라고요. 네. 서 있더라고요. 예. 보안 팀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렇게 다니는 거냐 했더니만 인터뷰를 처음에는 못 하겠다. 상부 지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꾸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시계랑 기간도 잘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출입문에 대해서
여기 안에 근무하는 세관 직원들이 아니고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나오려면 상주 직원 전용 책임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세관 직원이요? 예, 예. 물론 패스가 부여됐다 그러면 오늘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는 열린공감 쪽에서 나왔어요. 네? 열린공감 쪽에 이라고 합니다. 열린공감 올라가지고 이쪽으로. 근데 저희가 인터뷰 하지 말라니까. 아니 근데 저희가 여기 패스가 보이는 업무상 인정될 만한 사유가 그래, 제가 있으면 답변 드리기 좀 그래요. 세관 직원들이 그거 아시는 대로 뭐 저긴데 답변 드려요. 이쪽으로 왜냐면 이제 업무상 이쪽으로 다니게 돼 있죠. 그렇죠. 업무상 왜? 업무상에 관련돼서 다닐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거기 써 있기로는 예. 업무 외에는 이제 개인적인 거는 이제 상주직원 출입구가 별도로 있죠. 그렇죠. 맞아요, 직접적인 맞아요. 상주직원 전용 출입 거기까지 이제 그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 예.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아니 근데 여기 세관 직원들이 일이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캐리어도 끌고 나오고 글쎄 그거를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오셨는데 뭐 저한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보안 체크를 해야 되지 않냐. 열린 공간이라고요? 열린 건강팀이라고 합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뭐. 아니 그래서 저희가 사실요 여기 세관 직원들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캐리어를 끌고 가더라고. 따라가봤어요. 캐리어요? 예. 웃기잖아요. 세관 캐리어는 끌고 나갈 수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허용을 안 하거든요. 캐리어를 끌고 나가고 캐리어에서 어제 끌고 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직원이요. 그냥 영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안 되죠. 그 직원을 따라가 봤더니 개인 업무를 보더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런 그때 문제가 어제요? 어제? 예, 어제 시라인에서 몇 시 정도? 3시 30분 정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근무자였는데 자꾸 나갈 수 그래, 여기 태그만 찍고 그냥 캐리어를 끌고 나가더라고, 이런 캐리어를. 그래서 영상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업무상 여기서 이제 유실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는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따라가 봤거든요. 이제 개인 업무를 봤다. 예, 개인 업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왜냐면 거기에다가 마약 운반이로 속된 말로 밀수라든지 뭐 테러 관련된 또 물품을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관계없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둘 중에 되게 하나 아닙니까? 난감해하지 않습니까? 예, 보안 팀장이. 예. 그러니까 휴전선 그 음. 안에서 총기를 들고 있던 군인이 네. 우리 남방 분계선을 넘어서 그 가방에다 총기 넣어. 총기 넣어서 네. 그냥 서울로 와도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이런 대로라면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되게 난감해하지 않습니까? 캐리어를 들고 나갈 수는 없다.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보안팀장에게 어렵게 질문을 한 것이었고 상부에서 인터뷰하지 말라는 지시가 또 있었다고 하지만은 들으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세관 직원들은 상주 직원 출입문으로만 다녀야만 합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분명히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야만 환영홀로 나가도 되지만은 그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직원들은 절대 캐리어라든가 짐을 들고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 통로로 나오게 되려면 거기에 세관 직원들도 엑스레이 검색대를 지나쳐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일반 동으로 나오면 그게 없어요. 네. 엑스레이 검색대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글로. 자, 그런데 저희가 이 보안팀장과 인터뷰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저희가 인천공항을 찾아가 봤는데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아하. 겁니다. 이번에는 남자 세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각한데요. 근데 제가 항상 이상한 게 네. 저 나오는 세관 직원들이 꼭 어딘가에 통화를 하거나 네. 어딘가 자꾸 문자를 하고 연락을 해요. 음. 그게 참 수상하기도 합니다. 네. 어디 접선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다음 편에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저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거는 저희가 압수한 물건이기 때문에 네.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근데 왜 거기? 예,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여기 보시면 인천공항 내 세관 압수 물품 보관 장소가
따로 있어요. 네. 여기는 어디냐면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구역 내에 있는 통합검사장 압수창고입니다. 그렇지. 네. 즉 그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밖으로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인천세관 본관 인근에 있는 제2지정 그 지정장치장도 있거든요. 압수창고 거기도 그 안쪽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입국동 절차에 따라서 압수 물품을 이동시킬 수는 없게 되어 있거든요. 입구장 바깥으로. 그런데 저렇게 환영홀로 카트를 끌고 나오는 것. 보통 여행객보다 네. 더 많은 짐이 실려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저 물건들은 과연 어디서 누구한테 가는 것인지. 예. 그래서 저희가 또 며칠 뒤에 인천공항을 또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서 이번에는 과연 또 우리가 몇 번 취재를 했으니까 설마 또 그러겠는가라고 이제 봤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이번엔 다른 여직원이 네. 아, 그 카트에 한가득 짐을 싣고 일반인 출입구인 입구동에서 환영홀로 나오는 장면을 또 목격을 했습니다. 일상사고만.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보안 직원이 흘끼 쳐다봐요. 네. 흘끼 쳐다보더니 그냥 나가라고 손짓까지 해줍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네. 보안 팀장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저라면. 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고요. 그리고 좀 이상한 게 네. 여행객들이 없는 시간에 좀 나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대부분 여행객 다 나가고 네. 두 번. 한산할 때. 그래서 저희는 저게 압수한 물품을 들고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근데 압수한 물품을 보관한 장소가 외부에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캐리어를 포함해서 여러 상자들도 보였고요. 저희가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가방 내부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는지는 도통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계속해서 저 가방들을 외부로 유출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보안팀까지 볼 때 벌건 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관 홍보팀장을 네. 저희 열린광 취재팀이 어렵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홍보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도대체 세관 직원들은 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 입국동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거냐? 네. 라고 물어봤더니만 정말 세관 홍보팀장이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해왔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해서 여쭙고 저는 이제 궁금한 사항은 네. 2013년 1월 27일에 네. 말레이시아에서 네. 출발한 비행기가 제2터미널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그때 아마 저기 필로폰이 네. 24kg가 들어와서 수입 유통이 됩니다. 네. 근데 그 당시 근무자 때 통관 미국 일반 직원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 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한 약 1년간 그 여행자 통로 기록을 보면 원래는 저기 상주 직원 통로를 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행자 통로로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97회를 나갑니다. 지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여행자 통로라 하시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국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국장에 거기 직원들이 나갈 수 있는 편입니다. 아, 나갈 수 있는 데입니다. 네. 그 나갈 수가 없다는데 그냥. 그러니까 나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잘못하고 계십니다. 오. 아니 보안팀장은 나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세관 홍보팀장은 나갈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도 많이 다녔나 봐요. 누가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왜죠? 보안팀장 엉망진창이네. 네, 인천 보안팀장 세관이. 말하고 정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패스만 있으면 네. 상주 직원들이 일반 여행자 통로로도 다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관 직원들은 마음만 먹으면 아무 물건이나 임의대로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세관 홍보팀장은 일반인이 다니는 그 입국동 게이트를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상주 직원 전용 게이트는 왜 만든 거죠? 그건 뭐하러 만든 겁니까? 뭐 멋을 만들어 놨나? 일단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그게 패스 찍고 나가는데 왜 제재를 하나요? 원래 상주 직원 통로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주직원 통로에 있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이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 통로로도 나갈 수 있다는 아니 여행자 통로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가 여행자 통로다라고 하시는데요. 예, 옆에 환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영을. 네, 직원들 나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직원들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패스 다 가는 사람 나갈 수 있습니다. 패스를 그럼 받아야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허가가 된 자. 허가 된 자가 나갈 네,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상주 직원이면 상주 직원 게이트로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다 게이트입니다. 네. 거기도 그냥 허가를 해주면 다 다닐 수 있다는 네, 얘기입니까? 다닐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도 다닐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잘못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네. 저 홍보팀장이 너무나 뻔뻔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는
잠깐 착각을 했어요. 진짜 세관 직원들이 일반인 통로로 다닐 수도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좀 세밀히 알아봤더니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 통로하고 세관 전용 통로하고 멀리 떨어져 있냐? 아니에요. 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왜 일반인 통로로 저렇게 나오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 세관 홍보팀장을 다시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네. 네.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모든 짐이 통관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세관 직원들이 가지고 나오는 물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관 직원 통로는 검색대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 그 통로 직원 검색대가 없어요. 네. 도대체 어디서 받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지. 그 세관 직원 통로 거기서 검색을 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일반인 통로로 나왔다는 건데 왜 그래요? 거기서 그냥 세관 통로로 나오면 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패스만 있으면 내부 직원들 세관 검색대 근무하는 직원들 포함해서 환영으로 그냥 프리로 패스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프리패스라는 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나올 수 자유롭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자기 업무 공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영홀은 업무 공간이 아니잖아요. 환영홀이 주로 지금 대합실 쪽에 그쪽으로 빠져나오는 그 부분이요. 웰컴홀. 그러니까는 지금 예예. 이 안이 입국장이에요. 예예. 근데 이제 나가는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여기에서 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예예. 뭐가 문제인 거죠? 그게 예를 들어 저 말씀드릴게요. 2023년 1월 27일 아시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밀반입 사건. 네. 근데 그거는 하고 자기네들이 왜 나갔는지도 설명도 못 하잖아요. 뭘 그게 업무상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못하는 걸까요? 경찰 조사에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분들이 나가기는 나갔지만 나간 건 인정하잖아요. 그렇지만 왜 나갔는지를 이유를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게 과연 업무상입니까? 아니요 그런 설명을 내용이? 해드렸을 텐데요. 아니에요. 네. 어. 그러니까요. 그 백혈연 경정이 조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이제 연루되었던 세관 직원들은 일반 그 통로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말을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팀장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세관 홍보팀장은 환영홀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따졌는데요. 자, 그러나 취재기자의 집요한 질문, 특히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에 있어서 세관 직원들이 환영홀로 말레이시아 마약 사범들을 에스코트 해주고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보시면 따라서 공항의 안전과 효율적인 통관 업무를 위해 세관 직원들은 세관 전용 출구로만 출입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나간 게 다 업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업무상 아닌데도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데 저희가 영상 보여드릴까요? 캐러 나가는 영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예. 혹시 보여주세요. 캐러 이 사람들이 캐러 갖고 나갔다는 예, 캐리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가지고 영상이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촬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가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영상이 있다는 겁니까? 있습니다. 하니까 당황해 하잖아요. 네. 아무튼 뭐 세관 홍보팀장은 업무상이라면은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계속 말씨름을 했는데요. 저렇게 따지면 세관 직원들은 무결점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경찰 조사 결과에 아직 나온 게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또 해명을 했는데요. 언젠가 나오면. 아니 수사를 외압을 해가지고 중단했는데 무슨 네. 결과가 나옵니까? 자, 한번 대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보안에 그냥 퇴근하고 나갑니다. 캐리어를 아무 공개도 되지 않는 캐리어를 하나 끌고. 그러니까 그 캐리어가 예, 예. 업무상 캐리어가 있을 수 있죠. 그 캐리어가 근데 거기에 마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훈련량 캐리어일 수도 있죠. 아? 모든 걸 무조건 갖고 아니, 왔다가 그걸 그러니까 팀장님처럼 생각하시면 물론 이제 아니 업무상이잖아요. 당연히 업무상이지만 아니, 저희가 아니, 봤을 때는 지금 업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업무상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니 캐리어를 우리가 업무상 갖고 다니는 아니 거기에 마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밀수품이 있을 수도 아니 있고. 그럼 저희가 상주직원하고 뭐 똑같은 예. 거 아닙니까? 예? 상주직원 나가더라도 똑같은 절차를 갖고 나가는데 아니 네. 안에서 그렇게 나오지만 그게 마약이 왜 뚫렸습니까 그게? 아니 마약이 그분들이 갖고 나온 네. 거는 세관의 검사 절차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 예. 뭐 그 검사가 좀 문제지 지금 저희 직원이 갖고 마약을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경찰서 아무것도 나온 게 예, 없지 예. 않습니까? 예? 저희는 계속 아니라고 했고 예, 예. 아닌 증거를 저희 계속 제시했고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경찰의 결과를 지금 지켜봐야죠. 세관은 아니라고 저희는 말씀드리잖아요. 아니라고. 팀장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패스만 있으면 거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수 있으면 그냥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수사를 하지도 못하게 외압을 행사해 놓고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저렇게 말을 돌리면 안 되죠. 야, 저 양반은 홍보가 안 되는 분이네. 홍보가 안 되는 분이 홍보팀장을 맡아. 더군다나 이 말레이시아 그 마약 사건 관련해서 통과한 이국 일과 직원들 예,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나갔느냐라는 그 기초적인 질문에도 홍보팀장은 그것까지는 모르겠다라고 회피를 했습니다. 네. 자, 열린광TV가 방송 예고를 하고 나서 최근에 저희가 다시 인천공항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뭔가 상부에서 조치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네. 네. 세관 직원 전용 구역을 통과한 후에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근데 어디냐? 바로 옆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멀지도 않아요. 예. 네. 한 발자국만 가면 바로 옆입니다. 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 좋은 데를 놔두고 왜? 그렇죠. 바로 옆이잖아요. 예. 바로 옆으로. 그리고 아까 그 카트에는 그냥 일반 뭐 직원들 짐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라서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코펠로로 나오면 되거든요. 네. 근데 왜 일반인 통로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백규령 경정은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에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한 다국적 마약 조직과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에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로 경무관에게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그렇게 폭로한 바 그러니까 있습니다. 조병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네. 현직 경찰관에게 어떤 의견도 제기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네. 네. 아무런 근여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 네. 네. 그렇게 외압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죠. 음. 자, 이후에 조병로 경무관은 지난해 8월에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방 발령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도 분명히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특검팀에서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근데 그 승진한 사람이 이 사람이죠. 김찬수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 네. 이 사람이 용산으로 갔어요. 지금도 현재 그 자리를 갖고 있다고 해요.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사람은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그 생각합니다. 좌측에 있는 사람이 백혜룡 경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그 사건에 가장 책임이 있는 당시 고강효 관세청장도 지금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정도 사건이라면 좀 저렇게 증거인멸을 뭐 안 했다 말할 게 아니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리를 좀 떠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관세청장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역대급 사건이 터졌는데도 아무런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는 거가 저는 사실 진짜 너무 분통 터져요.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자, 올 초에 관세청에서는 국내로 들어온 많은 양의 마약을 적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조사에 따르면은 세관 직원들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빠른 수사 종결을 해달라라고 감히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자가 네. 아니 범죄자라기보다는 피의자가 네, 네. 내 수사 빨리 끝내다오. 네. 뭐 유죄 취지로 끝내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아니 누구를 위해서 수사 종결을 하자는 거예요. 빨리 신경도 끄고 싶다는 생각인데요. 네. 정작 수사를 해야 할 사람 이분은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파출소 소장이 됐어요. 예. 네. 이런 분이 특검 팀장이 돼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네. 조기에 네. 예산 많이 줄여서 네. 단번에 발버둥 날 겁니다. 네. 예. 자, 다음 회 세관편 2편에서는 마약 밀반입에 가담되어 있던 세관 직원 4명이 있습니다. 네. 네. 그들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또 취재한 바를 말씀드리도록 잘 하겠습니다. 먹고 잘 살죠? 그랬을 네. 것 같은데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라. 자, 앞으로 전개될 세 개의 특검 외에도 이 인천국제공항 마약 밀반입 사건의 수사 외압과
국내에서 독점적 마약 사업권을 누리려 했던 밀수 조직이 낱낱이 드러날 때까지 저희 열린우감TV가 그 진실을 밝히는데 최전선에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